예, 그러면 이어서 또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조금 전에 했던 내용을요, 같이 이제 해보면요, 비동기식 전송에서는요, 각 문자 앞에 한 개의 시작 비트와 데이터의 맨 마지막에 임의의 정지 비트를 두어서 문자와 문자를 구분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비동기식 전송은요, 저속 데이터 전송에 사용되었지만은 고속 전송에도 이것을 사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요, 전송 효율이 나쁨으로 주로 단거리에 이것을 사용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러한 시작 비트와 정지 비트로 인해서 해선의 이용 효율이 떨어지고 있고요. 전체 해선의 이용 효율을 약 20% 정도 저하를 시키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게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이 동기 방식에 따른 그러한 전송에서는요. 문자 전송 방식과 비트 전송 방식이 있어요. 문자 전송 방식은 송수신측 사이에 미리 정해진 숫자만큼 문자열을 한꺼번에 전송을 하게 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요, 반드시 동기 문자가 와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동기 문자는 휴지 간격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SYN을 데이터 블록 선두에 붙여서 문자 동기를 취하고요. 동기화 ETX는 블록의 마지막을 알리는 데 사용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요. 비트 전송 방식은요. 비트 블록의 처음과 끝을 표시하는 플래그 비트를 추가해서 전송한다는 것이에요. 플래그 비트를 추가해서 전송한다. 그리고 HDLC가 대표적인 방식이라 그래요. HDLC가 대표적인 방식이다. 전송 오류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 비트 스토핑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비트 스토핑이 필요하다. 그래서 비트 스토핑은요 프레임 기반의 프로토콜, 즉 프레임의 시작과 끝에 6개의 연속되는 1비트를 신호로서 보내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밑에 예를 들었는데요. 만약에 실제로 한 줄에 6개의 1비트들을 갖는 데이터가 전송되는 경우에 처음 5개의 1비트 이후에 강제로 0을 삽입을 하게 되는 것이 바로 비트 스토핑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자, 그래서 여기 syn, stx 이게 뒤에 여기 나오네요. 그건 좀 이따 이야기를 할게요. 그래서 이러한 syn, stx, etx 이러한 문자로 이루어진 이러한 방식을 바로 문자 전송 방식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요, 이제 비트 전송 방식이 되겠어요. 비트 전송 방식. 조금 전에 말씀 올렸던 플래그가 반드시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요, 그래서 이 문자 지향 데이터 링크 프로토콜은 BSC가 있는데요. 제어 문자를 보면요, 이 블록들의 크기를 정하고 메시지들을 블록으로 나누기 위해서 사용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start SOH STX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start of heading 이렇게 start of heading start of text 이렇게 불러주고 있죠. 그 다음에 스테이션 간의 대화가 있습니다. 데이터의 반이중 교환을 제어하기 위해서 사용을 하고 있게 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ENQ가 되겠어요. 그 다음은요, 투명 모드 제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자의 데이터의 투명성을 구현하기 위해서 이것을 사용하고 있다 그래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DLE가 되겠습니다. 데이터 링크 에스케이프가 되겠어요. 그래서 데이터 투명성이라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데이터 투명성은요, 몇 페이지, 223페이지에 나와 있거든요. 그 보면은 데이터를 전송할 때 제어 문자와 동일한 데이터가 존재를 하면은 수신 측에서는 데이터와 제어 문자를 구별하기가 어렵다 나오는데요. 이런 경우 BSC는 바이트 스타핑을 수행하게 되며 이를 위해서 데이터 투명성을 실현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 투명성을 실현하기 위해서요, 이러한 DLE 문자를 제어 문자 앞에 추가적으로 삽입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또 여기요, 이건 아까 여러분들께 보여드렸던 그 내용이고요. 그래서 SYN은요, 싱크로너스, 즉 문자의 동기라 그래요. SOH 하면요, start of heading, 헤드의 시작이라 그래요. 헤드의 시작. start of text 하면 뭐요? 텍스트의 개시 이렇게 불러주고 있어요. 텍스트의 개시. 그 다음에 ETX는요, end of text라 그래요. 텍스트의 끝 이렇게 텍스트의 끝. ETB는요, end of block이라 그래요. end of block. EOT는요, end of transmission, 전송의 끝이라 그래요. 그 다음에 ENQ가 있어요. inquiry, 상대방에게 어떤 응답을 요구할 때 사용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DLE, 데이터 링크 에스케이프라고 하는데요. 뒤의 문자들의 의미를 바꾸거나 추가적인 제어를 제공한다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ACK, acknowledge, 수신한 메시지에 대한 긍정의 대답을 ACK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고요. LAK 이렇게 네거티브 그날리지를 불러주고 있죠. 그래서 수신한 메시지에 대한 부정의 이 대답을 NAK 낙 이렇게 불러주고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HDLC가 있습니다. HDLC. 그래서 HDLC는요, IBM의 SDLC를 기반으로 개발하였고 ISO에서 표준화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IBM, ISO 참 대단히 유명한 그러한 기구죠. 회사이고. 그래서 HDLC는요, 프레임에 데이터 링크 제어 정보를 추가함으로써 제2계층 프레임을 캡슐하고 있어요. 프레임에 데이터 링크 제어 정보를 추가함으로써 제2계층 프레임을 캡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신뢰성을 보면요, FCS 프레임을 두어서 CRC 방식은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이클 리단던시 체킹이라 그러죠. 그래서 이것은 나중에 이렇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요, 연속성은요, 정해진 범위 내에서 프레임을 연속하여 전송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비트 투명성은요, 정보 필드의 전체 길이에 제한이 없으며 송수신 간의 협의에 따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은요, 뒤에 가면 있습니다. SDLC에서는요, 비트의 배수가 되어야지만은 HDLC에서는요, 가변 비트에 의해서 정보를 전송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요, 여기에 플래그, 그 다음에 주소 부분, 그 다음에 제어 부분, 정보 비트열, 그 다음에 FCS, 뭐 이러한 내용인데, FCS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그러한 내용이 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SDLC에서는요, 비트의 배수가 되어야지만 HDLC에서는요, 가변 비트에 의해서 정보를 전송을 하게 되겠다. 이렇게 내용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러한 스테이션 형식이 있는데요, 주국, 보조국, 복합국이 있어요. 주국은요, 데이터 해선을 제어하는 스테이션으로서 채널상의 보조국들에게 명령 프레임을 전송한다는 것입니다. 명령 프레임을 전송을 한다. 그 후
보조국의 응답을 수신한다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이 보조국은요, 주국으로부터 수신된 명령에 대해서 응답을 한다는 거지. 커맨드에 대해서요. 그리고 주국과 관계하는 세션은 오직 한 개만 존재하고 있다. 이렇게 부르고 있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복합국이라는 것이 있어요. 명령과 응답 모두 발생할 수가 있고요. 이 복합국은요, 서로 연결된 대등장치 중에 하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합국은요, 주국과 보조국에 대한 그러한 그 아이덴티티가 제대로 없는데, 이와 달리 주국과 보조국은요, 바로 그 아이덴티티가 명확하게 주어져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요, 그래서 데이터 전송 동작 모드에서는요, 정규 응답 모드, 그 다음에 비동기 응답 모드, 그 다음에 비동기 균형 모드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요, 정규 응답 모드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규 응답 모드는요, 보조국은요, 전송하기 전에 주국으로부터 명시적인 허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보조국은요, 허가를 받은 후에 응답 프레임 전송을 개시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은요, 그래서 보조국이 여기서 보시면요, 채널을 사용하는 동안에 한 개에서 두 개의 프레임을 전송을 하게 되겠다. 이것이 바로 정규 응답 모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요, 비동기 응답 모드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규 응답 모드를 NRM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비동기 응답 모드는요, ARM이라고 합니다. Synchronous Response 모드라 그러죠. 그래서 터미널은 채널이 비사용 중일 때는 언제든지 이 사용권을 획득을 하고 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국 보조국의 관계가 바뀌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보조국으로부터의 모든 전송은 여전히 주국으로 전송되어 주국에서 최종 목적지로 중계를 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ARM이라고 합니다. 정규 응답 모드는 NRM, 비동기 응답 모드는 ARM 이렇게요. 한편 비동기 균형 모드라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복합국과 복합국끼리 전송하는 방식이고요. 복합국은 상대 복합국의 허가 없이도 명령 또는 응답 프레임을 전송할 수가 있게 되겠다. 이것이 바로 비동기 평형 모드 또는 균형 모드 이렇게 부르고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여기서 이제 그 보시면요, 스테이션의 구성이 있습니다. 스테이션 조금 전에 했던 것은요, 데이터 전송 동작 모드이고요. 스테이션의 구성이 있는데요. 그래서 비균형 구성, 대칭 구성, 평형 구성이라는 내용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비균형 구성은요, 하나의 주국과 그 하나 이상의 보조국을 지원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국은 각 보조국에 대해서 동작 상태 및 설정에 대한 명령을 익사이팅 시키는 것을 바로 비균형 구성이라고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대칭 구조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명령 A면은 여기가 응답이 될 건데요. 하나가 명령 A면은 다른 쪽이 응답 A가 될 것이고, 여기가 응답, 이쪽이 좀 잘못된 것 같은데 그림이 맞습니다. 이 그림이 이게 교환 그림이 조금 이상하게 이래 되어 있네요. 여기가 명령 A면은 여기가 응답 A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가 명령 B일 것 같으면 여기 응답 B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그림이 좀 교환 그림이 좀 이상하고, 여러분들 교재에 갖고 계시는 그림이 정확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비균형 구성과 달리 하나의 주국과 하나의 보조국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각 스테이션은요, 각각 주국, 보조국의 개념을 모두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그 평형 구성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스테이션이 단일 회선에 대해서 대등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이것이 바로 밸런스드 구성이라고 합니다. 전차시에 제가 과제를 말씀을 올리는지 모르겠는데요. 그 8장 말씀 올리는가 모르겠네요. 8장의 연습 문제에 241페이지에 있는 건데요. 전차시 못 들으신 분은 지금 들으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표지 포함 4페이지 내로 좀 작성해 주십사, 그렇게 부탁 말씀드립니다. 우리 학우님들 타과목에 대해서도 과제가 제법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면 좀 여러분들 그 과제에 대한 부담량을 좀 줄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게 8장 연서 문제 이것을 드리고 뭐 특별하게는 드리지 않으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다음 차시에서는요, 전송 제어 방식의 뭐 경쟁, 그 다음에 폴링, 뭐 셀렉션, 뭐 이러한 내용을 쭉 전개를 해보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좀 끝까지 경청해 주시고요. 여러분들 조금 쉬셨다가 여기 전송 지역 표지 펴놓고 할까요? 다음 여기 있고요. 그 전송 제어 방식에 대해서 같이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조금 쉬셨다가 3차 시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